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국토의 70%가 산입니다. 어디를 가든 고개만 들면 산줄기를 볼 수 있고 주말이면 도시를 벗어나 산을 찾는 것이 당연한 풍경이죠. 그런데 만약 산이 거의 없는 나라에서 산다면 어떨까요? 언덕도 희미하고 지평선만 보이는 그런 나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나라들, 즉 평지국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네덜란드는 국토의 약 80%가 해발 100m 이하의 평지입니다. 그중 4분의 1은 아예 해수면보다 낮죠. 이처럼 평지국가는 단지 산이 없다는 특징을 넘어서 삶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네덜란드, 덴마크, 방글라데시, 우크라이나, 폴란드 등 세계 주요 평지 국가들을 중심으로 지형이 어떻게 삶을 만들고 문화를 형성하는지, 산업과 정치, 심지어 감정 구조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평지국가란 무엇인가? 평지국가 플랫랜드 네이션은 해발 100m 이하의 저지대가 국토의 60-80% 이상을 차지하며 고도가 낮고 기복이 적은 지형을 가진 국가를 말합니다. 단순히 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연경사 자체가 거의 없고 완만한 구릉조차 드문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네덜란드 국토의 80% 이상이 해발 100m 이하, 일부는 해수면 아래. 덴마크 평균 고도 34m, 최고 봉도 170m 수준. 방글라데시 국토 대부분이 해발 10m 이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평지. 우크라이나 국토의 절반 이상이 해발 200m 이하이며 드네프르강 평야가 중심. 이렇게가 평지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물과의 공존 평지국가의 도시계획. 경사가 없다는 건 물이 흐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물은 멈추거나 고이게 되고 이는 곧 상습적인 침수와 홍수의 위협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평지국가에서는 도시의 기본 설계가 달라집니다. 도로보다 먼저 그려지는 건 수로, 건물보다 먼저 고려되는 건 제방, 지하철보다 먼저 들어선 건 배수 펌프장. 네덜란드는 바다보다 낮은 땅에 사람이 사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13세기부터 간척과 제방 기술을 발전시켰고 현대에는 거대한 방조제, 회전식 수문, 해수 역류 차단 기술 등으로 물을 통제하며 살아갑니다. 방글라데시도 상황은 유사합니다.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침수 빈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지만 동시에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쌀을 생산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홍수는 위험이지만 동시에 비옥함을 가져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이 들고 나가며 비옥한 토사를 남기고 기계 농업이 가능할 만큼 평평한 땅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드네프르강이 국토를 남북으로 가르며 흐르며 주변에 대규모 농업지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3. 농업강국의 비밀 체르노젠과 스마트팜. 평지는 농업에 유리합니다. 기계가 들어가기 좋고 대규모 경작이 가능합니다. 그중 가장 상징적인 곳은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체르노젬철노즘이라 불리는 흑토지대를 보유한 세계적인 곡창지대입니다. 체르노젬은 유기물이 풍부하고 배수가 잘 되며 농작물의 수확량이 높아 검은 금이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단지 자연 조건만으로 농업 강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덜란드는 국토 면적이 경상북도 정도에 불과하지만 2022년 기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농산물 수출국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해답은 기술입니다. 네덜란드는 유리온실, 자동 관계 시스템, 스마트 농업 센서, 드론 기반 작황 관리 등 4차 산업 기술을 농업에 접목시켜 단위 면적당 생산성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방식은 덴마크에서도 확인됩니다. 덴마크는 유럽 최대의 낙농업 국가 중 하나로 온화한 기후와 넓은 평지에 기반한 방목, 시스템, 유전자 정보 기반 젖소 사육 등 과학 기반의 농축산업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4. 교통의 논리 직선의 지배. 산이 많으면 도로는 휘고 굽습니다. 하지만 평지는 직선이 기본입니다. 도로, 철도, 수로, 자전거 도로까지 모든 인프라가 수평적으로 효율화됩니다. 네덜란드 자전거 인프라 세계 최고, 고속도로 밀도 세계 상위권, 폴란드 EU 동부 물류 허브, 독일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핵심 내륙 관문, 덴마크 북유럽과 유럽 본토를 잇는 핵심 통로, 유럽 최대 철도, 환승 노선 다수 보유. 이런 교통의 편리함은 단순히 길이나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경제력과 도시 발전까지 영향을 줘요. 예를 들어 네덜란드 로테르담은 유럽의 물류 중심지인데 아시아에서 온 배들이 유럽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들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와 이어지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5. 산이 없는 도시, 산이 없는 건축. 산이 많은 나라에선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물을 위로 올립니다. 그래서 초고층 건물, 고밀도 아파트 단지가 탄생합니다. 반면 평지국가에선 땅이 넉넉하고 높낮이 차가 없기 때문에 건물은 옆으로 퍼집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는 국토 대부분이 평지라서 도시가 고층 아파트 대신 낮은 건물과 주택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반면 한국이나 일본은 산이 많아서 평지가 부족하다 보니 아파트와 빌딩이 하늘로 솟아오른 거죠. 또한 네덜란드는 땅이 낮고 평평해서 굳이 전망을 위해 높은 건물을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 설계도 전망보다 이동성과 연결성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죠. 6. 국경 없는 평지의 위험 침략과 전쟁. 산은 천년의 요새입니다. 반대로 평지는 국경에 방어선이 없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평지 국가는 침략과 전쟁에 취약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헝가리입니다. 이 나라들은 국토 대부분이 넓은 평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주변 강대국들이 쉽게 넘어올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서 수없이 분할되는 등 전쟁터가 되었고, 우크라이나 역시 끝없는 침략의 무대가 되었죠. 헝가리도 마찬가지로 카르파티아 평원 덕분에 몽골과 오스만 제국 같은 외세가 쉽게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즉, 평지가 넓다는 건 농사엔 유리하지만 역사적으로는 국경 방어가 매우 어려운 구조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평지 국가들은 스스로 지키기보다는 외교와 동맹으로 안전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폴란드는 방어에 취약한 지형 때문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유럽연합의회에 가입해 집단 안보 체계를 강화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최근 들어 같은 이유로 이 두 조직에 더 가까워지려 하고 있죠. 7. 수평적 감정 구조 풍경이 만든 사고방식. 산이 많은 나라에서는 고립감과 위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처럼 산세가 많은 나라에선 마을과 마을이 분절되어 있고 서로 간이 소통이 쉽지 않았기에 내부 결속과 위계가 발달했습니다. 이는 전통적 가족 구조나 공동체 중심의 문화, 연장자 중심의 질서에서도 드러납니다. 반면 평지 국가에서는 공간이 열려 있고 시야가 탁 트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 간이 소통이 자연스럽고 심리적으로도 수평적인 관계가 익숙합니다. 네덜란드나 덴마크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들 국가는 성평등, 복지 중심, 시민 참여, 낮은 계층 간 장벽 같은 특징이 두드러지죠. 풍경이 감정 구조를 만들고 감정이 다시 제도와 사회 구조를 형성하는 셈입니다. 넓은 평지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협업과 공유, 평등에 익숙한 생활 문화를 발전시켜왔습니다. 8. 스포츠와 여가 평지가 만든 놀이. 우리나라에선 주말이면 등산로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산은 삶의 일부이자 여가의 장소이죠. 하지만 평지 국가에선 전혀 다른 여가 풍경이 펼쳐집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서는 산 대신 끝없이 펼쳐진 초원과 강, 바다를 활용해 자전거 타기나 요트, 카약 같은 활동이 인기입니다.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에선 넓은 강과 습지가 많아서 낚시, 배 타기, 강가에서 노는 문화가 여가의 중심이 되죠. 즉, 산악국가와 평지국가는 지형이 다르니 자연을 즐기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평지국가는 산악 스포츠보다는 수상 스포츠, 사이클링, 팀 스포츠가 중심입니다. 또한 도시 곳곳에 운동장이 많고 평지가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스포츠의 접근성도 높습니다. 이는 건강, 공동체, 여가의 평등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조건이 되죠. 9. 공기 흐름과 도시 환경. 산악 지형에선 바람이 갇히고 계곡의 공기가 정체되어 미세먼지가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반면 평지에선 바람이 사방으로 흐르며 환기성이 뛰어나죠. 하지만 이 또한 양면성을 가집니다. 평지는 외부의 오염원이 그대로 유입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도시 설계 시 바람의 방향과 속도까지 고려하는 바람길 확보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실제로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신도시는 공기의 흐름을 도시계획의 전제로 두고 공장이나 고층 빌딩의 배치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도시의 핵심은 지형에 맞는 설계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0. 산업과 경제 구조의 차이. 산악국가는 광산업, 수력발전, 산림자원, 관광산업이 발달합니다. 반면 평지국가는 농업, 제조업, 물류, 항만 산업이 중심입니다. 예를 들어 헝가리는 자동차 부품 조립 및 가공 산업의 유럽 중심지, 폴란드는 유럽 내 정보기술 아웃소싱 산업의 강자, 방글라데시는 세계 2위 의류 수출국이며 평지 덕분에 대형 공장 밀집이 가능함. 이처럼 평평한 땅은 넓은 공간이 필요할 때 유리합니다. 그래서 공장이나 물류센터 같은 산업이 자리 잡기 좋습니다. 대신 산이 적다 보니 석탄이나 광물 같은 자원이 부족해서 에너지는 외부에 많이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1. 국가 브랜드와 지형의 정체성. 산악국가가 자연의 웅장함으로 브랜드를 만든다면 평지국가는 기술과 조직화된 삶으로 국가 이미지를 구성합니다. 네덜란드 물과의 전쟁을 이겨낸 개척자 이미지, 덴마크 인간 중심 도시, 삶의 질 우선 국가, 방글라데시 강과 쌀, 물과 농업의 상징. 지형은 단지 땅의 모양이 아니라 한 국가의 자기서사를 구성하는 기본 구조입니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 내면의 자부심, 삶의 철학까지 모두 여기서 비롯됩니다.
지형은 땅의 생김새지만 사람의 마음에도 형상을 남깁니다. 평지 위에서 자란 사람들은 수평을 생각하고 산 위에서 자란 사람들은 위계와 조망을 중시합니다. 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그 땅을 닮아갑니다. 우리는 산 위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끝난 후 당신은 평지의 삶에 대해 한 번쯤 상상해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평지 위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걷고 어디를 바라보며 무엇을 꿈꾸는지 그 물음의 상자를 오늘도 함께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